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학 교실의 최유선입니다. 오늘 주제는 플립러닝인데요.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플립러닝이 효과적인가요? 플립러닝의 효과가 의학에서도 입증되었나요? 뭐 의학은 다른 전공이랑 다르게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도 플립러닝이 효과적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과대학에서 플립러닝이 왜 효과적인지 그 설명을 드리고자 이 비디오 클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이 고민을 항상 하게 되죠.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막 누워있고 자는 학생들이 있지는 않아도 대놓고 자는 학생들이 없더라도 재미없는 표정을 짓거나 정말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라는 표정으로 있는 학생들을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수업에 흥미 없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그 교수자가 가진 고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고민 중에 하나는 의과대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학생들, 의과대학은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점점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우리가 그 의학을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밑에 그 베이직 사이언스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지식을 쌓아가는 형태인데 그 앞의 내용에 대해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점점 더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발견이 되고요. 또 학생들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점점 그 격차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밑에 그 하위권의 저성취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구조로 이 의과대학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굉장히 그 고군분투하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저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주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어떻게 그 다음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플립러닝입니다. 우선 수업에 흥미없는 학생들 어쩌나 라고 했을 때 이제 왼쪽이 기존의 이제 교육 방법이고요. 그 오른쪽이 그 학습자 참여 중심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토론을 한다든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PBL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수업 방식입니다. 제가 이건 어느 대학의 그 내용을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점점 더 얻게 만드는 방법이고 이제 그 학습자 중심으로 하는 학습자 참여형 수업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세가 없는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대조적으로 우리가 그 설명을 하는데요. 플립러닝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 비해서 뭔가 학습자들이 참여하게 하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거나 뭐 그러지 않는 학생들이 자고 뭐 이렇게 그 가만히 있는 학생들이 줄어들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도 보시면 이제 강의식 수업에서는 당연히 이제 학생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학생을 배려할 새 없이 그 다음에 계속 그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려할 수 없지만 이제 그 학습자 참여 그 중심, 뭐 플립러닝의 경우는 개별 학생의 학습을
학습을 했는지, 사전 학습을 했는지 확인하게 되고, 피드백을 주게 되고, 그 교실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그 학생이 이해했는지를 또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개별 학생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립러닝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연구 결과나 사례들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죠. 그러면 플립러닝에서 학습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강의식 수업은 이제 강의를 듣고 읽고 그냥 듣기 이런 정도의 수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강의 듣기의 경우는 5%밖에 안 됩니다. 이 피라미드 굉장히 잘 아실 텐데요. 5% 정도밖에 정보가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 플립러닝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 인클래스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집단으로 토의 토론을 하거나 실제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뭘 해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서로 설명해 주면서 이제 같이 학습을 하는 그런 경우 피어러닝이죠. 그 동료 학습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최대 90%의 정보까지 남아있게 되더라라는 이제 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에 의하면 이제 그 플립러닝의 경우는 이 하위 부분이 인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립러닝은 이제 플립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 수업은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그거를 적용해 보는 방식, 교실에서 배웠던 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이 플립러닝의 경우는 먼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 토의를 하든 그 프로젝트를 하든 동료 학습을 하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었던 걸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그 리마인드하고 계속해서 기억에 남게끔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플립러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교수자의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학생들이 흥미가 없고 그 다음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학생들을 어떡하나, 이게 고민이었다면 이 두 가지를 이 플립러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 플립러닝이 고안된 거는 지금 95년에 공과대학의 베이커라는 교수가 이제 클래스룸 플립트라는 이제 명명을 했고, 이거를 그 컨퍼런스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슬라이드를 먼저 공개를 했고요. 수업 전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미리 공부해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해 오죠. 그리고서는 수업에서는 질의응답을 하거나 다시 한번 연습 문제를 풀게 하거나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온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문제들을 다시 설명해주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했더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증가하더라, 이런 이제 컨퍼런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교육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립러닝이 이제 잘 알려진 그 플립러닝의 유래는 이제 이 콜로라도주의 화학교사 둘이 만든 내용이죠. 이 둘은 이제 동영상으로, 이게 화학이라는 게 굉장히 원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수업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습이나 이런 데에,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실습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실험이나 실습만 하다 보면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런 문제점에서 이제 이 두 교사가 동영상으로 우선 자기가 먼저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걸 촬영하고 학생들한테 먼저 학생들이 시청하도록 한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해서 교실에서는 실험이나 실습으로 그 심화된 활동을 해보는, 개념을 적용해보는 그런 활동을 한
방식입니다. 이래서 이들이 이제 플립러닝이 굉장히 좋고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에릭 마주르라는 교수는 이분이 아마 물리학 전공이신가 그럴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플립러닝의 절차를 좀 정형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온라인으로 프리클래스,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 이제 풀지 못한 거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다시 해주거나 다시 풀어주거나 이런 거를 하고 필요한 토론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화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실험 실습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심화된 활동을 교실에서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제 정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효과를 보면 이제 2020년에 나온 그 메디컬 테크놀로지 에비던스 그 베스트 메디슨을 이제 가르친 수업에서 보면 원래 전통적으로 했던 강의에 비해서 이제 당연히 점수가 높아진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점수가 확 오르더라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학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2016년, 2017년, 2018년 이제 메디컬 서지컬 이렇게 나눠서 해보니까 점차 이제 플립러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봤다. 그리고 사전 학습은 30분 정도의 그 비디오를 렉처를 보게 했고 그 다음에 퀴즈를 보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 와서는 이제 학생들끼리 피어 인스트럭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을 지어서 뭐 같이 디스커션도 하고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효과가 좋아졌더라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과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메디컬 컴포넌트 쪽을 보면 우선 A, B 그 상위 그룹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런데 보시면 중간은 별로 뭐 그렇게까지 그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D를 보시면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이 A, B 쪽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학생들 수준이. 예. 이렇게 이제 플립러닝을 한 학생들의 그 A, B의 학생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저성취 학생이 줄더라. 이게 이제 교육 효과고요. 플립러닝의 교육 효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성취 학생이 줄어든다. 그 학생들을 올릴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플립러닝의 효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지컬 그 컴포넌트의 경우는 이제 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약간씩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건 종단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차적 사고를 항상 촉진한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문제 해결이나 태도에 대한 변화, 환자 안전이라든지 환자 중심이라든지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고를 향상시킨다든지 고차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인지부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학생들은 계속 앉아서 지루하게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고요. 경험상으로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점점 자기가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느끼는 순간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그 플립러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효과 역시 정의적인 영역에서도 효과가 있었는데요. 협력적인 태도가 증가한다든지 학습 동기가 높아진다든지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즐겁다든지 뭐 참여를 한다든지 창의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립러닝의 장점으로 첫 번째가 이제 인클래스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심화된 내용을.
그다음에 토론을 시킬 수도 있고, 뭐 TBL, PBL, CBL, 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각각의 교수학습 방법이 가진 장점을 그 인클래스에 녹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실천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참여가 증가하고 뭐 학습의 주체가 돼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상호작용이나 피드백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와의 관계가 증진된다. 이거는 서로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러지? 서로 불신과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많이 느끼는데요. 그럴 때 이제 플립러닝이 관계를 증진시키더라 이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그 의과대학에서는 이제 기초를 먼저 잘 다듬고 이제 점점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완전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 잘 아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 단계부터 잘 해서 넘어가는 이 완전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의 결과를 보면 학생이 밑에서 이제 잘못된 그 개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었다. 플립러닝이. 왜냐하면 사전 학습을 하고 그 인클래스에서 그걸 고칠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잘못된 개념을 줄일 수 있더라.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립러닝을 설계하실 때 제일 취약점 중에 하나는 사전 학습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전 학습을 해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자마자 인클래스에서 퀴즈를 보거나 뭔가 이런 활동이 없으면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면 학생들이 점점 그 사전 학습을 공부 안 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전 학습과 인클래스 학습이 관련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예. 오히려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학습이랑 뒤에 이제 토론을 했는데 토론이 연결되지 않아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거는 이제 그 학습 수업 컨설팅 했던 과목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학습이랑 토론이랑 그러니까 인클래스 활동이랑 연결이 안 되는데 왜 둘 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사전학습을 확인하는 방법을 꼭 미리 계획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퀴즈든 뭐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퀴즈를 간단하게라도 보시라고 또는 이제 질문거리를 학생들이 뽑아오게 하는 거. 먼저 사전학습을 공부하고 내가 교수님한테 질문할 거를 미리 뽑아서 그걸 가지고 중심으로 수업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전학습을 강제적으로라도 확인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프리클래스와 인클래스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배웠던 개념을 적용시키거나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보거나 내가 뭔가 사전학습에서 익혔던 거를 토론을 하거나 뭔가 이 두 가지가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걸 왜 하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흥미를 더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연결하는 그 학습 활동을 설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플립러닝의 교육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그러면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